시장 참여자들이 2차전지가 드디어 돌았다, 드디어 업황이 살아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와,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이 마음 편할 때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섹터는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위 현장에서 매매를 들어갈 때는 업황이 살아있을 때 매매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업황이 죽어있을 때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언제 살아날지 모르니까는요. 그런데 좀 약간의 간극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우리 구독자분 처음 들어보시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간극이 뭐냐면 시장이라 하면 뭐 미스터 마켓이라 그러죠. 시장이라 하면 뭐 언론이 될 수도 있고 레포트가 될 수도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2차전지가 드디어 돌았다, 드디어 업황이 살아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와,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이 마음 편할 때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섹터는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업황은 돌지 않았다고 합니다. 업황은 뭐냐면 작년 7월 달에 2차전지가 고점을 찍고 밀릴 때의 업황은 미국 시장이나 전기차 시장에 보조금이 좀 축소될 것이다, 하반기에. 그리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바람에 어떻게 되죠? 전기차 같은 고가의 상품을 사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이 복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양극재로 들어오게 되면은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리튬이라는 니켈 같은 그런 원료들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의 경우는 그 원재료 언제 삽니까? 미리 사지 않습니까? 비쌀 때 산 거죠. 가격이 빠져버리니까는 그러면 역마진이 나버리는 거죠. 이런 우려들 때문에 7월달 넘어 8월달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참고로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ATL이 8월부터 차트가 꺾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잠시 후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2차전지의 대표주자는 해외 차트인데요. 테슬라인데 지금 최근에 좀 기술적으로 조금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한 이유가 뭐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찌됐든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판매가 되는 국가긴 할 텐데, 최근에 중국에서 판매가 부진을 했다. 그러니 판매가 부진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테슬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펼쳤거든요. 그런데 가격 인하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부진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가격 인하하면은 마진도 줄어드는데 판매량 같이, 그럼 우리가 주식으로 얘기하는 PQ가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그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P라도 살아있든 Q라도 살아있든 둘 중에 하나 살아있어야지 그나마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버티는데 같이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 조금 안타깝게 우리 작년부터 우리 2차전지 열풍이었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반기도 많이 믿긴 했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12월 1월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여쭤보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저는 12월 분위기와 3월 분위기는 다르다고 봅니다. 12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원자재 값부터 빠지는 거 시작해서 수요가 빠지는 이런 경우가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시기죠. 그게 12월까지는 뭐예요? 4분기 실적이 레이팅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좀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은 4분기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간 주식으로 좀 따져보면은 우리가 애널리스트,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프리뷰,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발표하기 전에 프리뷰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빠지는데 보고서를 내니까는 4분기 진짜 안 좋다 해가지고 목표가 하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데 또 빠지는 거죠. 진짜 아파요. 이럴 때 진짜 아파요. 왜냐하면 이쯤이면 다 끝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때리는 겁니다. 그게 1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2차전지 주주분들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1월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1월은 24년도 올해를 반영하는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는 4분기 실적은 2월 달이라든지 1월 말부터 2월, 3월까지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발표가 끝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며칠 또 밀립니다. 왜 밀리냐면은 경험적으로 아무리 바닥을 찍었다 하더라도 올랐다가 이것이 실제로 그런 모멘텀, 그런 재료들이 완벽히 소멸되는 시기까지는 이게 우상향이 바로 가지는 않거든요. 아마 시점도 여쭤보실 시점이랑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가다가 맙니다. 왜냐면 그 시기가 언제예요? 멀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그때 좀 반등이 나오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1분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1분기 실적 언제 발표해요? 1월부터 3월까지 한 다음에 4월에서 5월 달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3월 현재 4월 5월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 공백이 또 있는 거죠. 근데 또 말씀드립니다. 유동성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코리아 증시의 자금은. 그러면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미인대입니다. 다 아름다우시잖아요. 미인대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아름다우신 분들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날 혹은 그 시기에 조금 더 예뻐 보이는, 조금 더 모멘텀 있는, 조금 더 실적이 좋아 보이는 것들로 쏠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2000이 나쁜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시기가 조금 뒤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연장선에 말씀드리면 뭐 주주분들 이거 말이 안 된다 얘기하실 텐데 트럼프 리스크는 계속 작년부터 있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친환경 정책, IRA 관련한 보조금에 대한 거를 폐기하겠다라는 으름장도 내기도 했었고요. 물론 법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주식에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거를 이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가장 안 좋은 건 불확실성입니다. 차라리 하락이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락이 맞아요. 차라리 나아요. 근데 더 안 좋은 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은 이렇게 되지도 저렇게 되지도 못하는 걸 불확실성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불확실성이 언제 끝납니까? 어찌됐든 11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 11월 초죠. 그때까지 된 시기까지는 그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때까지는 뭘까요? 우상향하기도 하지만은, 한 번씩은 너무 올랐으면 조금씩은 떨어지는 것들. 이것을 N자형 패턴일 수도 있고요. 계단식 상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무 오르면 좀 줄였다가 마심 팔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매매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구간.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업황을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테슬라 잠깐 말씀드리긴 했잖아요. 지금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시장을 봤더니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좀 해볼 만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바뀌냐면 아까 업황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만약에 업황이 해볼 만한 시기라 왔다 했을 때는 어떠냐면은 차트가 불편해요.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미리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니들 말대로 그죠? 말대로 업황 좋아지면 이미 올랐다. 미리 지금 사야 된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제식으로 좀 더 표현을 드리자면 2000년 공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4년 전, 3년 전에 그때 2000년 열풍일 때 진짜 많이 좋았었던 게 뭐냐면 동박. 2000년에 들어가는 얇은 거 있죠. 박이죠. 동박.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장비도 있을 수 있고요. 들어갈 수 있는 양극재는 좀 빼고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전해액. 그리고 전해액 전당 전구체 보면은 전해액 업체가 한번 쫙 솟았고요. 그 다음에 전구체 업체가 확 솟았고요. 최근에 SKC 같은 동박 업체도 쫙 솟았고요. 중간에 뭐가 쏟았냐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해액이 들어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걸 첨가제라고 그러거든요. 첨가제 만드는 회사, 나노신소재라든지 제휴 같은 회사들도 쫙 올랐어요. 그리고 어디 안 올랐지? 분리막이 안 올랐네 아직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쪽에 들어간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소재 장비 업체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뭡니까? 업황이 돌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전조현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종목 찾기가 시작이 된 거다. 즉 3월 초중순과 12월 아까 말씀드린 12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업황이 돌지 않은 건 맞는데 어떻게 모멘텀 시기가 조금 더 한 두세 달 정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종목들을 찾는 시기가 온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반등 나가더라도 수익률이 많습니다. 위에서 거의 반토막 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밑에서 반토막 난 분들이 올라가는 원금이 가려면 어떻게 100% 올라야 돼요. 그렇죠? 더블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바닥에서 50% 오르면 우리는 진짜 많이 수익이 났다고 하잖아요. 대신에 50% 오르면 그 전에 물리신 분들은 아직 원금 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닥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거. 그러면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최근에 전국 공정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좀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말씀드려요. CIS라든지 PNT 같은 그런 전국 공정 코터 장비라고 만드는 회사들이 올랐어요. 근데 주식 하시면 아시다시피 그때 굉장히 좋았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니까는 움직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쳐다봐야 돼요.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누가 사야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쳐다보기 시작하는 시장 수급들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이 종목 좋다 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쳐다봐야지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2차 전지는 이제부터는 쳐다보는
그리고 종목을 셀렉션하고 싶은 시장의 수급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에 대한 단서 조항은 아까 전액, 전고체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번씩은 순환매를 통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아까 테슬라 다시 돌아가 볼게요. 테슬라는 올라야 되는데 사실은 중국 안에서 테슬라는 뭐냐면은 BYD라는 경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BYD는 또 내렸어요. 그럼 미국 주식을 보다 보면 우리 2000년 하면 안 돼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또 룰이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 코로나 이후에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미국 주식이 약간은 신인격 마냥 신이 된 거. 왜냐면 워낙 좋았으니까요. 테슬라 올라올 때 화끈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테슬라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테슬라를 보고 국내 시장을 2000년을 매매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저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룰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국내 시장을 위주로 하는 편이고 미국 시장 봅니다. 보는데 국내 시장을 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을 보는 편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서 빠지면 제가 창피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느낀 상황에서 봤을 때는 2000년대 업황은 좀 바닥권에서 조금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종목을 찾으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힌트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매수를 할 때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매수할 때 조금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양극재 혹은 전액, 종고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지금은 수급이거든요. 아까 또 말씀드린 유동성에 대한 거는 무조건 수급, 누가 사야지, 누가 팔아야지 가격 발현이 되는데 수급이 움직이는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편하게요. 그냥 그 섹터에 있는 종목이 굉장히 쉽게 말씀드립니다. 다 빨개지면 쳐다보는 겁니다. 5개 있으면, 양극재 안에 5개 있으면 다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는 도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산업이 도는 거거든.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종판에 2000년이가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이렇게 잘라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다 빨갛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떻게? 제일 강한 거예요. 가장 빠르게. 왜냐면 그것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물론 선택을 받을 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거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목의 섹터별 실적 발현 시기가 언제 되는 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빨라요. 시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정답이거든요. 시세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리서치 자료든 기사든 산업보고서를 읽는 이유가 뭡니까? 유튜브를 보니 뭡니까? 주가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정직한 건 뭡니까? 주가입니다. 그건 주식이 움직일 때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조금은 그런 뭔가의 그 스터디에 오리엔트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 안 돼. 이렇게 칩을 해버리고 안 쳐다보면 올라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주가고 그것을 공부하기 위한 것도 역시 그 주가를 맞추게 하는 거니까는 좀 그런 시기를 보시면.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굉장히 좀 없어 보이게 얘기를 한다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매매를 해보니까는 이게 정답인 것. 저도 좀 오래 했거든요. 정답인 것 같고요. 주식은 주식만의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어떻게 내가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00년대 제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유튜브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은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조금 룰을 좀 파악하시는 것도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 탄산 리튬이라고 그러죠. 그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중국 시장에서 탄산 리튬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 돌아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거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좀 찾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고요. 원자재 동향은 그런 선물 동향 지수 통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시장을 좀 찾아보니까 그런 탄산 리튬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종목들이 빠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여기 뭡니까? 이제 우리 시장의 룰이죠. 그래서 꼭 그 원자재 보긴 봐야겠지만은 일단 업황이 도는 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거, 그게 더 먼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